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이상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였죠. 네,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모의고사로서의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치렀습니다. 문제들은 달달했습니까? 네,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10월 모의고사는 자살방지용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만큼 10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되게 쉽게 출제됐던 것들이 좀 맞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작년과 작년의 10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모의고사는 그 전에 모의고사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들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저도 어제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약간 짜증이 날 만큼 문제들은 되게 평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여러분들은 좀 달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쵸? 점수를 보면서 뭔가의 도취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쵸?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은 했었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치? 만약에 어제 시험에서도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진짜 좀 이렇게 접시물에 코 박으셔야죠.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반성하셔야죠. 제 말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인생을 끝내자가 아니라 반성하시고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뭔가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오답률 상위 10위를 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오답률 1위는 34번이었죠. 빈칸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답률 1위에 오답률이 몇 퍼센트야? 67.3%죠. 그러니까 지난 9월 시험의 오답률 1위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평이하게 느껴졌은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위는 33번이었고 62.3%. 와, 오답률 1위가 67% 시작하는 건 지금까지 제 기억상에서는 없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위가 29번이고 57.7%, 50%로 떨어지죠. 그다음에 36번, 33번, 38번이죠. 네,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법 문제, 그다음에 순서 삽입에 대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는 3번이 51.7%의 어떤 리스닝이, 그쵸? 네, 오답률에 그래도 그나마 한 상위권 정도로 치고 들어가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뭔가 좀 방송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틀렸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 그 부분 해봅니다. 그다음에 40번, 30번, 37번, 31번 순으로, 그렇죠? 12 가운데 빈칸이 3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 3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 말을 더듬는 건 뭔가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이번 시험은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근데 순서 삽입에서는요, 그래도 명확하게 10월 문제들이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고요. 빈칸에서도 10월 문제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향성은 있습니다. 이 방향성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방향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때 가서 좀 같이 더 분석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세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요,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가 맞습니다. 오답률 1위의 그 오답률을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지문의 난이도가 되게 많이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대입학 유형들만 봐도, 또 빈칸 문제들만 봐도 이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지문, 학생들이 좀 느끼기에 어려워할 만한 소재, 추상적인 소재,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이렇게 힘들어할 만한 소재는 없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9평이에 비해서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의 명확도도 되게 높았죠. 그러니까 9평의 특징이 뭐였어요? 선지에서 오답률의 매력도가 진짜 많이 올라갔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답을 못 찾겠는데 선지도 정답 선지조차도 간접적인 제시,
그러니까 어떤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었다면 이번에 선지들은요,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혼동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없었다. 그 다음에 어휘의 난이도도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그런 지문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한번 총평을 내려볼게요. 막 구평처럼 뭐 정확하게 막 세세하게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인 총평을 내려보면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 시험 보시면서 좀 뭔가 달달함을 느꼈고, 아, 내가 됐네, 영어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학생들이 있다면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방향성에 기초를 맞춰야 된다? 구평의 방향성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수능의 출제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평에서 보여줬던 명확한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9월 평가원의 특징이 뭐였죠? 첫 번째,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9월 평가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평가원은 1년에 시험을 3번 출제해요. 그쵸? 뭐죠? 6평과 9평과 수능. 근데 많은 학생들이 6평과 9평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독립적인 난이도를 생각하고, 아, 그거에 비해서 내가 몇 점이네? 이 부분만 생각한다고. 근데 평가원이 수능에 앞서서 6평과 9평을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린 이 부분에 집중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뭘까요? 각 유형마다요. 그해 수능의 유형의 출제 방향성을 6평과 9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번에 이 유형은 올해는 이 부분을 강조할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그대로 수능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평과 9평을 통해서 수능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거든. 근데 올해 9평은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올해는 6평과 9평 사이에 뭐가 있었죠? 교육부의 사태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교육부에서 우리 앞으로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할 거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기조를.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원도 그거에 맞춰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수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9평은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분석하는 게 수능에 있어서의 핵심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9평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어. 스킬보다는 독해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비중이 되게 높았죠. 그쵸? 첫 번째, 독해력을 강조하겠다. 이 부분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입학 유형들, 그 다음에 빈칸 유형, 이 두 가지 유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가 어땠어, 너네들에게? 좀 뭔가 대입학에서 시간 되게 많이 쓰게 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걸 막 지문을 끝까지 내려가야 확인할 수 있었고, 막 중간에 헤매고, 막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뭘 강조하겠다는 거야? 독해력을 강조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입학 유형에서 여러분들에게 호락호락한 문제들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특히 21번이나 아니면 23번, 24번 유형에서 최소한 2개 문제 정도는 준킬러급의 어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빈칸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뭐, 지문의 흐름은 명확했다 치더라도, 단순하다고 할 만큼 명확했다 치더라도, 뭘 갖고 많이 장난하셨습니까? 선지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었잖아. 그치? 평가원이. 맞아? 뭐, 오답의 매력? 높였고, 정답 선지조차. 글자가 이상해. 네. 정답 선지조차 어떤 간접적 제시였죠. 그렇죠? 네, 필자의 의도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웠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독해력을 이번 수능은 독해력을 강조하기 위한 시험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죠? 순서 삽입에서는 힘이 좀 빠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킬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여도 순서 삽입에서도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더 명확하게 강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해력을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순서 삽입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네, 앞문장 유추하는 거. 앞문장 유추하는 훈련. 이 문장을 바탕으로 앞문장을 유추해 봄으로써 단절을 명확하게 체크하는 훈련.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할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총평 내려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틀렸다. 이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이 유형은 틀리네. 내가 이 유형이 약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쵸? 너무나 평이했던, 솔직히 말하면 그치? 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너무 평이했던 시험에서조차 내가 지문의 흐름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내 독해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능이 다가왔죠? 그 학생들은요, 긴장하기 시작하고요,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본질에 집중하게 되죠. 뭔 소리냐면 많은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해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그래서 적응해야지 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많이 풀어요.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제는 많이 풀고 틀렸다 맞았다 한번 체크하고 내 점수가 몇 점이네? 이 정도만 체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 독해력을 점검해 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단어 체크해서 단어 외우고 해석하는 연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에만 급급하면 수능날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6.2%였습니다. 올해 6평의 1등급 비율은 7.5%였고 올해 9평의 1등급 비율은 4.3%였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의 출제 방침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성 그대로 넘어간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는 아마 1등급 비율이 요 정도 4% 언저리 내에서 아니면 5%까지는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영어 문제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영어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차곡차곡 여러분의 독해력을 쌓아나가 보면 수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의 순서로 문제들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이번 10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형마다에선 어떤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지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